그때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그들에게 자녀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신화와 문화는 아주 오래전 인류와 함께 살았던 고대 민족의 업적을 숭배하거나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신성한 기원을 가진 존재로 거대한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이 주제는 여러 번 다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신화의 산물이거나 일부 고대 문헌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혹적인 여정을 주의 깊게 따라가면 쉽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신비로울 민족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실제로 지구 곳곳에 존재합니다. 방대한 문서가 존재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도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여행과 신비로운 거인 민족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거인증이 일부 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임을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거인에 관한 전설들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드문 질병을 알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들의 거대한 책으로 인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자아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외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 문헌에는 거인 한두 명이 아닌 거인족, 즉 거인 민족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한 집단 전체가 동시에 이 질병을 알았다고 믿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전설들 중 많은 부분에서는 이 신성한 존재들의 키가 3m에서 7m 사이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종 매우 강하고 불멸이거나 극도로 장수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들은 키가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이 약 4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남자인 로버트 와들로는 약 2m 72cm였고 겨우 22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렇게 큰 몸에서 혈액이 충분히 펌프질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모든 조직에 완벽하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했으니 이제 이 놀라운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서는 네피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아낙, 즉 내려온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피림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 존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거대한 존재들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네피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 4번째 책에는 아낙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탐험하기 위해 지나온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본 모든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낙의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한 신적 존재들에 대한 흔적은 구약 성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은 바른 문화에서도 비슷한 증언들이 존재합니다. 인도의 마하바라타에서부터 태국과 스리랑카의 경전, 이집트와 아일랜드, 바스크의 전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신들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아메리카 문화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신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신적인 힘을 지니고 키가 비정상적으로 컸던 고대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기록들이 존재하는데 동시에 이 신비로운 존재들의 실제 존재를 입증하는 증언이나 유물들도 존재할까요?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들의 실존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언들은 매우 많으며 인류의 모든 역사에 걸쳐 전해지고 지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증언들 중 일부는 예를 들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해집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스페인 수도사 페드로 구티에레스 데 로스리오스가 작성한 리오스 필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스페인 정복자들 덕분에 오늘날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문서에서 수도사는 초쿠일리세코, 나는 민족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멕시코 숲에 살던 거대한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수도사에 따르면 이 민족은 아나우악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오스 필사본은 정복자들로부터 전해진 유일한 증언이 아닙니다.
에르난 코르테스 자신의 일기에서 키가 매우 큰 존재들의 유해를 발견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스페인 왕에게 거의 보통 사람 키만큼이나 큰 인간의 대퇴고를 보냈다고 직접 이야기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는 페루의 티티카카 호수 기슭에서 온 거인들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민족은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타타고니아 내부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파타고니아에서 탐험가 마젤란은 그들을 혹은 적어도 그들의 후손 몇 명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 거인들의 허리까지도 자신의 선원들의 머리가 겨우 닿을 정도로 그들이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요한 비라코차 신화는 하늘에서 내려온 창조의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라코차는 밝은 피부와 붉은 머리, 큰 키를 가진 남성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거인에 대한 징후는 아프리카에서도 전해집니다. 현재 누비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거인들과 함께 살았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거인들은 밝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탄자니아의 일부 부족들도 거인들이 땅을 일구고 광산을 파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세기와 20세기 신문기사, 특히 미국 신문기사들을 살펴보면 거대한 뼈들이 발견되었다는 끝없는 기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은 신비로운 민족에 속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외형은 인간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속 거인 존재의 증거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며 수천 개의 증언과 보고 그리고 전설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겉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실제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즉 이 신화적인 존재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해골이나 뼈 혹은 단순한 유물이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이미지들은 조작된 것들입니다. 어떤 것은 무의식적으로, 또 어떤 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수년간 매우 흥미로운 유물이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1992년 신부 까를로스 바카는 에콰도르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창가이 미나스라고 불리는 그 장소에서, 이는 신들의 묘지라는 뜻인데 바카 신부는 약 7m에 달하는 놀라운 키를 가진 인간의 것으로 추정되는 수많은 뼈 조각들을 발굴했습니다. 그 유해들은 같은 신부가 만든 박물관에 보관되었습니다. 적어도 1999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견은 인류학자 조르주 바시르드 라푸주가 프랑스의 카스텔로 르라이의 청동기 시대 묘지에서 한 것입니다. 실제로 1890년 겨울에 3개의 뼈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대퇴골, 경골, 그리고 상완골입니다. 이 뼈들이 엄청난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이 인간의 것이라는 점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퇴골의 중간 부분으로 길이는 14cm이고 거의 원통형이며 뼈의 둘레는 16cm입니다. 두 번째 조각은 경골의 상부 중간 부분입니다. 영양공에 해당하는 부분의 둘레는 13cm입니다. 조각의 길이는 26cm입니다. 세 번째 조각은 매우 특이해서 유능한 해부학자들이 상완골의 하부로 간주했습니다. 뼈의 부피는 해당하는 정상적인 조각들에 비해 2배 이상이었습니다. 대부학적 지점들 사이의 정상적인 간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길이가 예상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신장이 3.5m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견 후 뼈 조각들은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연구되었고 프랑스 대학의 동물학 교수 사바티에와 고생물학 교수 들라주에 의해 조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뼈 조각들이 거대한 외모를 가진 인간형 종족을 나타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집트에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크고 형태도 달랐습니다. 보기에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거대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너희들은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의 것으로 서기 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비로운 이집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증언 중 하나가 전해지는데 그것은 스위스의 부유한 사업가 그레고르 스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대 이집트에 대한 큰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1988년 피라미드의 땅을 여행하던 중 스프리는 거의 우연히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카이로에서 북쪽 약 100km 떨어진 비르비르 후케르에 머물던 스프리는 현지인에게 접근받았고 그는 대대로 무덤 도구를 해온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남자는 $300를 대가로 스프리에게 자신의 가족이 보관해온 보물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우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 물건을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곰팡이가 핀 길쭉한 꾸러미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어두워진 그 유물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유물을 만져보고 사진도 몇 장 찍을 수 있었습니다.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지폐 한 장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구부러져 있었고 천마디에서 잘려 있었으며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가벼웠고 아마 200g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적절히 비례를 계산해보면 언젠가 그 집게 손가락을 가졌던 생명체는 키가 5m쯤 되었을 것입니다. 무덤 도굴꾼은 유물의 진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스퍼리에게 1960년대에 작성된 해부병리학자의 보고서와 소견을 남긴 의사가 서명한 엑스레이 사진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업가가 그 유물을 사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며 저에게 그 손가락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가족에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퍼리가 촬영한 것이 진실임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익명의 도굴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사카라의 세라페움에서 발견된 신비로운 화강암 석관들이 존재합니다. 무게가 80톤이 넘고 길이가 4m에 달하는 거대한 유물들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신비로운 거인들의 무덤일까요? 하지만 이제 이집트와 그 미스터리를 뒤로하고 다시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페인 정복자들로부터 전해지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언들 덕분에 1928년 브라이언 포레스터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유명한 길쭉한 두개골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개골들은 설명할 수 없는 장두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크기보다 더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유해들은 여러 기관에서 분석됐고 일부는 인간과 다른 DNA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이라면 이들은 그 지역에 수백 년 동안 거주한 미지의 종족이나 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들이 바로 신비한 나스카라인과 그 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고대 유물들을 만든 주인공들이라고 합니다. 보셨다시피 거대한 체격을 가진 인간의 존재에 대한 증언은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역사적 기록과 연대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고대의 거인 민족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거대한 존재들이 우리보다 수천 년이 아니라 수백만 년 전에 살았다고 말입니다. 좋아요. 이제 이것이 정말로 가능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중생대 시대로 가봅시다. 우리가 아는 한 그 당시 지구에는 거대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룡들은 약 1억 4,500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 사이에 지구에서 그들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먼 옛날에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한 존재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부 이론에 따르면 중생대에는 기후가 전반적으로 더 따뜻했고 산소 농도도 오늘날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조건들은 큰 몸집을 유지하기에 완벽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조건들은 공룡들이 성장하여 현대 육상동물들보다 더 큰 크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산소가 더 많이 존재하는 대기에서는 대형 생물의 조직과 주요 장기에 더 효율적으로 산소가 공급될 수 있고 그 결과 거대화로 인한 일부 한계들이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론에 따르면 그 시기에 살았던 동물들의 거대한 몸집은 당시 지구에 존재했던 환경 조건에 의해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형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들은 더 큰 크기를 가졌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화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공식 과학에 따르면 실제로 중생대 시대에 포유류와 공룡의 진화 계통은 이미 분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형 포유류는 존재했지만 영장류로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 여행을 해서 1966년 특히 페루의 이카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절 한 의사 하비에르 카브레라 박사는 한 농부로부터 아주 특별한 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돌에는 박사에 따르면 한 마리 물고기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물고기는 아주 오래전에 멸종된 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에 자극받은 박사는 조사를 이어갔고 그 결과 공룡과 수백만 년 전 멸종된 식물이 새겨진 수많은 다른 돌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장면을 묘사한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공룡 등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도의 외과 수술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라는 잃어버린 대륙이 표시된 지구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놀라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이 신비로운 유물들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브레라 박사는 이 돌들을 분석하게 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이 돌들은 최소 12,0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발견에 대한 의견은 두 주요 진영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것이 위조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진위성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조품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카브레라 박사 본인조차도 자신의 컬렉션 중 일부 돌들이 진품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물의 진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조품들은 현지 주민들에 의해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이 돌들에 집중되고 짧은 시간 안에 그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한 이후에야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돌을 위조범의 작품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유물들은 여러 독립연구기관에서 분석되었고 그 진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설령 이 돌에 새겨진 문양들이 1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백만 년 전을 멸종된 종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복잡한 절차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누가 그들에게 이런 지식을 전해줬던 걸까요? 그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먼 과거에서 온 존재들과 접촉했던 걸까요?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전 세계의 고대 문헌에서 이야기되는 바로 그 존재들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들에서 더 깊이 다뤄볼 만한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